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자꾸러기 거북이입니다. 대부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간절히 바랄수록 원하는 것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우주 속에서 작동하는 이 법칙을 안다면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는 단언합니다. 실제로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만끽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비밀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내 뜻대로 이루는 성공과 행운의 비밀을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의 비밀과 함께 살펴볼게요.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선 당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치는 당신의 모습은 비물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가상적이지만 동시에 거울 앞에 당신처럼 실체적인 거예요. 온 세상을 거대한 이중거울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데요. 한 면에는 물질 우주의 삼라만상이 있고 또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통 거울과는 다르게 이 거울에는 신과 신의 화신인 모든 생명체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 물질 세계가 거울 속의 그림자로서 펼쳐져 보입니다. 거울은 세계를 둘로 나눠요. 물질 현실의 반쪽 면과 가상 현실의 반쪽 면으로요. 물질적 형태를 얻는 모든 것은 실상의 반쪽 면에 있고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라 그 현상이 전개됩니다. 일반적 과학과 우주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둬요. 그들은 관찰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실이라고 간주합니다. 물질 현실은 직접적인 영향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오로지 보이고 만지는 것에만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해야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물질 세계의 틀 속에서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범위가 지극히 좁아집니다. 거기서는 눈앞에 실제하는 것만을 고려해야 하죠. 부족한 수단과 지극히 제한된 가능성의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매사가 필사적인 경쟁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기를 쓰죠.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내부 의도의 한계 안에서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가기에 부족합니다. 목표를 이루기에 필요한 조건과 상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오로지 가능태 공간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거울의 그쪽 면에서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부해요. 게다가 아무런 경쟁도 없죠. 상품이 눈앞에 실제하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건 거기서는 카탈로그를 보고 고르듯이 모든 맘대로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문한 건 조만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돈도 낼 필요 없죠. 단지 별로 부담 없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니, 이건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상품은 이미 다 팔렸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실제로 그의 앞에는 빈 진열장만 남아있게 될 거예요.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비관적인 기대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기대하는 그대로의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비우호적인 상황을 만나기라고 기대한다면 그 예감이 딱 들어맞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세상이 자기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는 순진한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그 또한 어떤 식으로든 실현됩니다. 어떤 것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모르는 괴짜는 묘하게도 어쩌다 판매대의 맨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처럼 상품이 도착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첫 손님은 모든 상품을 공짜로 받는 행사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삶의 현실은 암담하고 행운은 바보들한테나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삶은 게임이며 세상은 그 거주자들에게 늘 똑같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어떤지 알아맞혀봐. 각자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파괴적이다 아니면 편하다 라고 대답해요. 아니면 또 즐겁다, 암담하다, 우호적이다, 적대적이다,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 등등으로요.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 퀴즈에서는 모두가 정답을 맞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모든 대답에 동의하고 각자가 주문하는 모습대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행운을 만났던 괴짜가 어느 날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에 부딪혀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현실은 또 그를 따라 모습을 바꿀 거예요. 그리하여 그 깨달음을 얻은 자를 줄의 맨 끝으로 자 던져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서 자기 세계의 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을 몇 가지 법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울의 공식은 세상은 그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고스란히 그대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대개는 불길한 예감만 현실화되고 희망과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거울의 법칙입니다. 그 반영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의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성이 가슴의 명령과 모순되지 않을 때 또는 가슴이 이성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을 때 불가사의한 힘인 외부 의도가 일어납니다. 외부 의도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심상에 상응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물질화시킵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 속에서 그 심상은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지체 없이 현실로 실현되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는 경우에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를 바랄 때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를 간절히 바랄수록 한편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 의심이 생겨요. 마음은 영혼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또는 알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주문해 그런 심상의 사념체를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동안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사가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방법은 두 번째 거울의 법칙에 부합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만적인 의심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이중 거울은 뒤늦게 반응한다는 세 번째 거울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법칙을 실천할 수가 없으면 성을 오랫동안 포위해 점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거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마치 사진이 인화되듯이 형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미소를 짓기 시작하지만 거울에 비치는 건 아직도 그대로 심각한 얼굴이에요. 이제 당신이 손을 들었는데도 거울 속 그림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곧바로 손을 내렸는데도 거울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죠. 거울 속에서 당신이 손을 드는 모습을 보려면 손을 한참 동안 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중 거울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그곳에서 지연되는 시간차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물질적 시련은 타르와 같은 불활성을 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서핑에서 슬라이드라고 부르는 사념체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단 한 가지의 기본 조건이 요구되는데요. 그것은 슬라이드를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상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비결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건 정말 이것뿐이에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하고 간단하죠. 아무런 마법도 개입되지 않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말로 잘 먹혀요. 단지 사람들의 인내심이 부족한 것일 뿐이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생각에 반짝하고 분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무관심해져서 그 생각을 멀찍이 밀쳐놔 버립니다. 그러니 사념체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트랜서핑의 슬라이드 작업을 계속 해줘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의 실현을 위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목표의 복잡성에 달려 있어요.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이 의심하는 동안에는 그 심상이 아직 모호하고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곧 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거울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외부 의도가 목표 달성을 위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때 당신은 그것을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그때 마음은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목표는 정말로 실현될 수 있죠. 점차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고 방사되는 사념에 초점이 형성되어서 명료하고 깨끗한 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물질 세계의 거울 속에 그림자가 형성돼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소망이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거울마다 자신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 보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얼굴은 같지만 거울마다 다른 뉘앙스를 느끼게 합니다. 어떤 거울은 나를 착하게 보이게 하고 화나는 모습이거나 건강하거나 아파 보이거나 엄청 매력적이게 보일 때도 있고 냉정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울의 반사면은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줘야 할 텐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물론 조명과 배경색 등이 영향이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거울 자체에도 요인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베네치아인들은 거울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해요. 베네치아의 유리 거울은 놀라운 품질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보통 거울보다 베네치아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울에 반사된 얼굴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알고 보니 베네치아 장인들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울의 반사면인 아말감 칠에 금을 섞어 넣었는데요. 그래서 반사된 색의 스펙트럼에 따뜻한 색채가 강했던 겁니다. 우리도 자신을 위해 이중 거울의 작은 한 부분을 이렇게 개량할 수 있습니다. 내 세계층을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자신만의 특별한 아말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 현실의 여러 환경에 대한 태도, 즉 현실에 대한 다양한 반응으로 세계층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라는 공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어린 시절 세상은 정말 당신을 잘 보살펴 주었지만 당신은 그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를 되살펴 보세요. 옛날 시골 할머니 댁에서 뭔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요? 마음의 눈은 그 먼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신은 편안하고 평온한 기분이었어요. 가끔은 기억의 조각들이 매우 뚜렷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엌에서 너무나도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빵을 굽고 계십니다. 아니면 당신은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고 앉아 있거나 산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는 어떠셨나요? 그 특별한 평온감이 떠오르시나요? 그때는 그랬던 이유는 세상이 당신을 보살펴줬고 당신은 그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기만 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불만도 표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마냥 좋았고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아이는 투정을 부릴 때도 불만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엉엉 울고 발을 구르고 두 손을 휘젓지만 세상은 살금살금 부드럽게 그를 안으면서 다정하게 말해요. 그래 아가야, 뭐가 묻었니? 손이 더러워졌어? 자, 그럼 가서 씻자. 그 작은 아이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세상은 최상의 것들을 그를 위해 모아두고는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로 주고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세상은 자신의 제자를 보살펴요. 세상의 총각, 귀염받는 아이입니다. 이 행운아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해요. 모든 것이 처음이고 새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자신이 삶을 즐기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는 지금보다 그때가 모든 것이 얼마나 더 좋았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때를 회상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왜 삶의 색채가 바래지고 그 평온감이 근심스러운 불안감으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문제거리가 많아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표하는 성향을 얻어가는 거예요. 불만감은 그저 편안해하는 만족감보다 더 강력한 감정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람은 자신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제자는 은혜를 잊고 버릇이 나빠져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물론 세상은 날로 높아져가는 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이고 그래서 세상의 총알은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날 위해주지 않는군. 그는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꾼 거예요. 불만이 가득 찬 영혼과 변덕스러운 마음은 이 부정적인 태도에 있어서만은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울이기에 씁쓸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사랑,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현실은 그 사념을 그대로 반영하여 나쁜 쪽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불만의 이유는 늘어가고 그리하여 세상과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한 시절의 총화로 귀함을 받던 사람은 어느덧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세상이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참 딱한 일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 어린 시절의 아이스크림의 맛, 상쾌한 기분, 밝은 희망과 삶의 즐거움으로 말이죠. 이것은 매우 간단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지만 말고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스스로 의식적으로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세계의 층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그런 세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거예요. 이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것을 생활의 규칙으로 삼아보세요. 현재가 당신이 바라는 만큼 좋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것이 그리 나쁘지 않고 이보다 훨씬 더 나빠졌을 수도 있었어요.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서 있는 땅에서 불길이 치솟지도 않았고 야생 짐승들이 뒤를 쫓아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에 흥미를 잃은 후부터 많이 변해버렸어요. 세상이 당신을 안고 어르고 할머니의 빵을 먹여주고 동화 이야기를 들려준 걸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당신과 세상 사이에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평온한 천진난만함이 소외감으로 바뀌고 신뢰는 의심으로 변해버리고 우정은
타산적인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세상은 당신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당신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세상은 씁쓸한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냉담한 태도로 서운하게 구는 옛 친구 곁을 묵묵히 따라 걷고 있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세계는 아직도 당신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꽃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 자라고 피어난 거예요. 바로 이 태양과 하늘, 구름들도 당신은 신경조차 쓰지 않지만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과에 지친 힘든 하루 끝에 저녁이 오면 창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립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휴식을 취하고 안락함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이 분명히 나빠졌으며 옛날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무심히 세상에 등을 돌린 채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울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태도가 달라졌고 따라서 당신 생각의 반영으로서 그런 현실이 나타난 것일 뿐이죠. 자, 이제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함께 그렇게도 좋은 시절을 보냈던, 당신을 늘 보살펴주던 여전히 그대로인 그 세계인 거예요. 자신이 마침내 환상에서 깨어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은 돌아와 세상과 함께 있으므로 모든 일도 다시금 옛날처럼 이어질 거예요. 다만 이제는 두 번 다시 배은망덕하게 충실한 옛 타인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은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거울의 법칙대로 세상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보다도 참을성과 자제력이 필요할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형성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작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상황들 가운데 아주 사소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경우에도 아말감 공식을 반복하세요. 행운을 만나면 과연 세상이 당신을 염려하고 보살피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잊지 마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그때마다 그것을 확인하세요.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모든 것이 의도 조율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신의 반응은 한결같이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 라는 태도여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그 일에 특별한 주의를 보내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의도 조율의 원칙을 따르세요. 그러면 당신은 늘 행복한 인생들에게 머무실 거예요. 세상은 당신을 불쾌한 일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당신이 알 수 없어요. 그냥 세상을 믿어보세요. 당신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다 큰 어린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죠. 그러면 세상은 그래, 내 착한 아이야. 네 발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며 그를 땅에 내려놓고 혼자서 해결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불신의 얼음을 깨뜨리세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라도 세상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바래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기 안에 갖춰진 대로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라는 생각에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말이죠. 거울은 당신이 그리 생각한다면 그리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당신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세상이 당신의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모두 염려하고 보살펴주도록 허락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안 챙기고 집을 나섰는데 막 비가 오려고 해요.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나의 세계와 산책하러 간다 고 말하세요. 당신의 세계에게 나를 보살펴 줄 거지. 그렇지.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그럼 내 사랑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주저없이 그를 신뢰해도 됩니다. 비는 안 올 거예요. 혹시 오더라도 그는 때맞게 피할 곳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아서 세상이 보살펴주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 거울에 세상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겁니다.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과 싸우는 것은 더더욱 부질없는 짓이죠. 실수와 실패가 일어날 자리를 남겨두세요. 필요한 건 본선을 따라 방향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보살펴 주도록 허락하고 나면 많은 부분에서 세상을 신뢰해도 됩니다. 사람이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문제들을 세상에 맡기세요. 세상은 당신보다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당신의 세계의 층은 무수한 타인의 세계의 층들과 겹쳐있기 때문에 당신의 의도만으로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신의 의도를 자신의 안전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을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세계의 층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세계의 의도가 작동할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장 많이 염려하느냐에 따라 특별한 아말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의 세계는 나를 위해 최상의 것을 골라준다. 내가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 세계는 나를 마중 나온다. 나는 내 의도로서 나의 세계의 층을 형성한다. 나의 세계는 나를 보호해준다. 나의 세계는 나를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나의 세계는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있다. 나는 주문하고 나의 세계는 그것을 수행한다.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나의 세계는 나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의 의도는 실현되고 모든 일이 되어야 할 대로 펼쳐진다. 이외에도 자신만의 아말감을 별도로 생각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말감 공식을 끊임없이 확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집요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이 단순한 방법 속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하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조종할 때 당신은 현실의 조종자가 됩니다. 이중 거울은 당신의 평온한 삶을 세상이 알아서 보살펴주는 그런 가능태의 섹터를 현실로 실현시켜 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자신에게 아주 아늑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반갑고 유쾌한 사건들의 찬란한 물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필자는 지금 조금도 가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세계의 증이 당신의 눈앞에서 문자 그대로 변모할 것이고 당신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당신은 세상이라는 거울을 더 이상 이전처럼 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당신은 느꼈을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세계는 다시금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세계가 모든 것을 알아서 챙겨줄 것임을 이제부터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불만, 부정적인 상념, 부인, 불찬성, 성공에 대한 불신 등 이 모든 쓰레기를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모든 생각을 당신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거울 속에 유쾌한 것들만이 반영됩니다. 좋은 현실이 그 자리에서 즉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해요. 인내와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당신은 주변 현실에 반응하지 않으며 주도권을 잡고 스스로 의도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사념체를 보냅니다. 반영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특이해요. 하지만 당신은 보통 사람들처럼 상황에 사로잡혀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운명을 다루고 싶으신가요? 사람의 기분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 덩달아 조성됩니다. 비관적인 성격은 기분이 늘 우울해져 있게 만들죠. 하지만 당신은 그 반대로 하셔야 해요. 즉, 기분을 의도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현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북돋아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의도로서 내 현실의 뉘앙스를 선택하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외부의 자극에 원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해요. 청각적, 시각적 슬라이드가 최고의 기분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목표가 이미 달성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 당신의 모습이에요. 다른 한편, 한동안은 당신의 세계층에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도 찾아볼 수가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모두 현실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차원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불편입니다. 물질 현실의 거울이 그림자를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도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도 침착하게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돌이 되리라. 라는 어떤 이야기처럼 뒤돌아보면 일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거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내 생각 속에 형성시켜 놓은 심상은 머지않아 반영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뒤돌아보지 않고 내 길만 따라가면 거울 속의 나의 현실이 형성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또는 갖게 될 것이라는 세계에 대한 느낌을 가지셔야 해요. 거울은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실현시켜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현실의 거울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걸러보기를 새로운 규칙으로 삼으세요. 그것은 좋은 것을 찾아내고 나쁜 것은 무시하는 필터로서 여과하여 보는 방법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에만 주의를 집중하세요. 전에는 어땠을까요? 난 뚱뚱하고 못생겼어. 이런 내가 싫어. 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거울은 그래 맞아. 그건 사실이야. 하고 맞장구 치며 그것을 더욱더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고착시켰죠.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과제가 주어졌어요. 당신의 모습에서 마음에 드는 특징을 찾아내고 동시에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날마다 더욱더 나아진다는 긍정적 변화의 증거를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곧 놀라운 일들이 꼬기를 물고 일어날 거예요. 꽉 쥔 손을 풀어 놓아주고 세상이 가능태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도록 허용하세요. 관찰자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연극의 연출자인 동시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간파하며 초연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무엇을 제안해 오면 성급하게 거절하지 마세요. 조언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성급하게 논쟁을 벌이지 마세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냥 놔두고 지켜보세요. 상황이 바뀌더라도 경보를 울리면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여 보세요.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얻기가 가장 쉬운 가능태를 고르세요. 이것은 당신이 이 모든 것에 다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눈을 감은 채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당신은 고삐를 당겨야 할 때와 의도적으로 고삐를 늦춰야 할 때를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세상을 풀어놓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세상은 제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가끔씩만 필요한 방향으로 살짝 떠밀어주는 지혜로운 스승처럼 움직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세요. 세상이 당신 주위를 돌고 있음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에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갈림길에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 아닌지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비관주의적인 성향과 힘든 삶으로 인한 피곤에 찌들면 문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암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야. 세상은 여기에 바로 동의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 내 사랑. 세상은 언제나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 반대로 해보세요. 자신에게 모든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 이 문제를 쉬운 문제로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공식이 되게 하세요. 본질적으로 아주 사소한 부수적 상황이 이를 어려운 문제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상황을 당신의 태도로서 결정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세상은 또 당신의 모든 결정에 동의할 겁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야. 모든 것이 멋지고 훌륭하게 돌아가고 있어. 라고 세상에 대답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바보 같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손뼉을 치면서 와, 너무 좋아 하고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면 곧 당신은 불운으로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거울의 이런 성질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앞에 번번이 실패가 승리로 변신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외치고 싶을 거예요. 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신비스럽고 놀라워. 지금까지 당신은 합리적인 상식의 관점을 지키면서 전혀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삶에서 온갖 고난과 공근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불쾌한 일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은 언제나 상황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그대로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대가 말하는 대로야, 내 사랑.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으시겠나요? 이제 더 이상 파랑새가 당신을 찾아오거나 운명의 수레바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운의 소유자인 거예요. 당신의 의도로서 어떤 사건 또는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다고 선언하세요. 자신을 움직일 줄 알고 또 그와 동시에 세상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놓아주면 당신은 현실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지배자는 극성스러운 활동가가 아니라 관찰자입니다.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 그의 의지의 다른 점이에요. 이제 당신은 이 놀라운 이중거울의 사용법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적두적이고 완강한 문제의 구렁텅이로 여기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것이에요. 세상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나의 세상과 함께 장난감을 받으러 간다. 오늘은 바딤젤란드의 트랜서핑의 비밀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트랜서핑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던 책이 트랜서핑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보다 왠지 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3권의 요약본이라고 해서 먼저 읽으면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저는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읽고 이 책을 읽으니 더욱 와닿고 이 책의 매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잘 읽었던 책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고 재독하고 싶을 때
이 책 한 권으로 읽으면 딱 좋은 책이에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에 빠져들면서 서서히 이해가 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지? 하는 삶의 의문에 대해 물리학자인 저자의 관점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한 번만 읽게 되는 책은 아니실 거예요. 마음 공부와 동시에 세상의 따뜻함을 알게 되는 책입니다. 재촉하지 마세요. 종종되지 마세요. 세상은 늘 우리 곁에, 우리 편에 있습니다. 이 힘을 잘 이용해 성공과 행운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